네, 증시가 중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독점하고 싶은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치열 전문가님이 공략해주신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로 공략해주셨던 하나시스템 단기간 안에 18.1%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2차 전지주로 소개해드렸던 LNF 역시 31%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4만 9천 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저희가 증시가 중계 코너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9월 30일에 공략해드렸던 센즈랩이 6.04%의 상승률, 전력설비주로 소개해드렸던 대한전선이 무려 77.9%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STO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핑거 역시 4%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3,7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큰 화면으로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중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오치열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가 중계의 오치열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출발을 하나 싶었는데 힘이 약간 빠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이 뭐 늘 기대가 되긴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 큰 기대가 되지 않나. 요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굉장히 재밌게 롤러코스터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녀석들,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오목조목 살펴봐야 하는지는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의 훈풍을 받아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원화 약세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일부 섹터에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연속 매도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4,100선을 지탱해줬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좀 증시가 중개인 건답게 증시답게 좀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상승 나왔던 그런 이슈들도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주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매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 왜 이렇게 힘을 안 실어주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야말로 코스피 물론 좀 약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코스피 83억 원 그리고 코스닥 126억 원 가량 입에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코스피 83억 원, 코스닥 126억 원. 물론 아주 그 기분 좋은 그 흐름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순매수세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서는 아직 220억 원대 매수세 보여줬고, 코스닥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지 매도세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나 개인과 기관, 개인과 코스닥, 개인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지금 이 정도 4,100선을 유지를 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다시 크게 나와줄 수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으면 리스크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또 미국 증시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M7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했습니다. 다 하면서 이번에 또 재밌는 게 대체적으로 다 실적 좋게 나왔어요. 네네. 한 기업 빼고 한 기업.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물론 돈을 번 상태이고 뭐 적자나 뭐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T로 시작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알죠. 자동차 그 친구. 그 그쵸? 친구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M7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게 흘러가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약간 하회입니다. 영업이익 약간 하회인데 네네. 그래 큰 그건 없었다. 뭐 물론 다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오목조목 따져보면은 애플도 그렇고 메타에서도 그렇고 AI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나와줬냐 안 나와줬냐, 이게 크거든요. 그런데 애플과 메타가 약간 주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AI향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애플은 뭐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쵸?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매출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거를 싹 다 투자를 해버린다. 과한 투자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M7 기업들이 약간 빠지면서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좀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셔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네네. 일단은 이게 속보로 기사가 오늘 떴었는데 임시 예산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6대4 정도 나왔어요. 60이 찬성이고 40이 반대표가 나왔는데, 네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그 기축통화국답게 아주 장난 아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네네. 물론 이걸 찬성을 당연히 해야 그 미국도 아주 튼튼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훈풍과 더불어서 아주 또 긍정적인 게, 전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쵸. 오늘도 또 너무 좋은 상승률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고 나서 야,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아나운서님 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크게 상승 흐름 나오는 거 예상하셨나요, 혹시? 저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물론 저는 이렇게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솔직히 말해서 뭐 기술력 당연히 좋지만
삼성전자는 갈 것이다. 빨리 갈 오, 것이다. 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었고 예전에 5만 원대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6만 원 뚫고 6만 5천 원 뚫었을 때 이거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방송 때. 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네네. 과거에는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물론 많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좋은 기업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17만 원 네. 목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17만 원, SK 하이닉스 100만 원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뭐 리포트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주식 어떤 종목을 사야 하고 네네. 어떤 종목을 팔아야 하는지 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 이미 올랐고 SK 하이닉스 이미 올랐는데 나는 그럼 뭘 사고 뭘 팔아야 하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미 끝난 종목들 제가 이야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빠르게 넘길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LNF가 제가 방송을 하고 난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와줘서 31%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주 정도 됐을 겁니다. 3주 정도 됐는데 다시 약간 지지부진하죠. 약간 지지부진한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주다가 큰 폭의 상승 흐름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LNF 말고 하나시스템 역시나 이 기업도 한번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땐 조정을 한번 받고 나면은 하나시스템 역시나 아주 기똥찬 방위산업 기업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역시나 가능하다. 제가 안내를 해드린 이후로 18%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이 종목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기대를 할 만하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랩하고 있는데 네네.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좋습니다. 해주시죠. 네. 자, 오늘 빼빼로데이. 맞아요. 오늘 빼빼로데이예요. 빼빼로 아나운서님 혹시 빼빼로 받으셨나요? 저는 방송 전에 네. 저희 PD님께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PD님. PD님, 저는 PD님께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는 뭐 안타깝네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PD님이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자, 저는 빼빼로데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빼빼로를 직접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아주 훌륭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번에 오늘 11월 11일자 화요일자에 급등 나온 종목들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만 상한가 종목이 10개 이하다.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한가 종목이 15개 정도는 나와줘야 이 시장이 제대로 된 불장이구나 라고 하는데 오늘 장에선 상한가 종목이 딱 5개 나왔습니다. 5개. 그린생명과학, 한성크리텍, 유니테크노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상승 나온다라고 해서 끝없이 상승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락 나온다라고 해서 끝없이 하락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번 하한가라든지 한 마이너스 한 15%, 20% 이렇게 맞아버리면 그 불안감의 차익 실현이 아니라 실망 혹은 약간 그 리스크 회피형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급락하는 종목보다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잡아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번 이슈가 그린생명과학이 독감 환자 일주일 만에 67% 급증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제 주위에서도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손 잘 씻어야 됩니다. 손 씻어야 예방 다 됩니다. 뭐 물도 많이 드시고 한성크린텍 같은 경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설비공사 수주를 초순수 공장이라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미 오른 거니까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초순수 궁금하다. 이 초순수 공장 설비 이거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QR코드 있죠. 여기 아래 QR코드에다가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초순수 그 공장 설비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유니테크노 ESS 부품을 양산을 돌입을 하겠다.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멕시코 공장까지 가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자 아나운서님, 네네.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받으셔서 네네. 아주 좋으셨겠어요. 혹시 드셨나요? 아직 먹지는 못하고 아, 네. 소중하게 이제 보관을 해놨죠. 아, 가방에. 그렇구나. 나눠 저는- 드시죠. 끝나고. 아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물 마시면서 집에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빼빼로데이가 참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네네. 주변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약간 생각도 신경 들기도 많이 하고. 쓰시는 것 같아요. 일기에 쓰려고요. 아. 이게 오늘 PD님은 이렇게. 자 일단은 장난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하자면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서 상장사 뉴스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매주 상장사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뭐 최근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블루엠텍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HTS라든지 MTS라든지 뭐 증권사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걸로 보시면은 야, 이 기업들이 맨날 이렇게 상장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IPO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다 스탁옵션이라든지 CW라든지 뭐 CB라든지 BW라든지 이런 것들로 물량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이제 움직이는 변동성이 크려면은 상장되어 있는 물량 주식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추가 상장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이번 상장이 아니라 과거에 상장했었던 기업들이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증시가 핫 이슈를 특급 배송해드리고 있고요. 또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니라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종 종목으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 기본 용어부터 종목 발굴 전략 까지 알찬 내용들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특종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사실 요새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새 어떤 시장이 네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종목들만 보고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전혀 보지도 않던 종목들을 찾기도 하는데 요새는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그래서- 좀 주도 섹터가 계속 강하게 가고 소외되는 맞아요. 섹터들은 조금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탓입니다. 맞아요. 혼자 네. 가버리니까 다른 기업들이 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했는데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올라서 갈 지금 들어가기에는 또 애매한 것 같고 너무 또 근데 무섭죠. 다른 섹터들은 크게 상승장에서 지금 뭐 크게 뭔가 보여지지 그쵸, 못하고 있는 그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유 반도체 뭐 많이 했는데 네네. 반도체를 또 할까 말까 고민을 음. 하다가 안 되겠다. 네네. 이번에는 약간 돌리자. 제가 이거는 약속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진짜 색다른 섹터를 가지고 올 건데 오. 오늘 가지고 온 섹터 중에 첫 번째 특종 종목은 바로 자 조선입니다. 조선. 자, 조선. 이 조선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또 수주권 따내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아주 세계 최고다. 조선 강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뭐 방산이랑도 엮여가지고 뭐 하나 오션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좋고 잘 갈 거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LNG 수송선입니다. LNG선. LNG선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NG선 그 수주건이 7척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척입니다. 9척이 네. 머릿속에서 갑자기 7이 확 지나가는데 어쨌든 9척인데 그런데 8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매년 예상 수주 건수가 63척씩 오. 매년 63척씩 건조를 할 수 있게끔 발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뭐 예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와 그러면은 뭐 한 해 잘 되면은 100척까지도 충분히 발주를 따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국내 조선 3사 3분기 실적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조선 3사의 그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LNG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에 따른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LNG선의 그 매출액 비중이 적게 예전에는 적었죠. 한 20%, 30% 이랬는데 지금은 70% 이상까지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 아나운서님, 네네. LNG선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LNG선이요. 알기는 하는데 네.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네. 하겠네요. 어렵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당황하셨나요? 네, 좀 당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천연가스 수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천연가스 알고 계시죠? 이게 온실가스 감축.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정확하게, 그럼요. 네네. 역시 빼빼로를 받으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 지금 천연가스 수송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액화 천연가스를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그런 게 있는데 이 LNG 수송선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극도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피라든지 이런 거를 600분의 1로 줄여버려요. 네. 6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제 키가 막 몇 센치 되거나 막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네네. 이런 식으로 극도로 줄인 다음에 또 그거를 수송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에너지원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이 LNG 수송선이 아예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듀얼 모터라 해가지고 재미없는 이야기 할 뻔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넷제로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넷제로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아셔야 합니다. 다 아셔야 하는데 2050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탄소가 제로가 된다. 넷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제 해사기구에서 2035년부터 그 해양 오염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지르는 선박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선박을 아예 강제로 금지시켜 버립니다. 2035년부터 강제로 교체를 시켜버리겠다.
라고 국제 해사 기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NG선 건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옮기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천연가스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로 굴러가게 해줄 수 있는 게 LNG선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건조를 지금 빨리 요청을 해야 된다. 요청을 네네. 해야 되는 요청을 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 가격도 괜찮고 기술력도 좋고 납기 일자도 맞추는 나라가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 보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LNG선 수주건이 굉장히 한 5배, 6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2035년까지라고 하면은 너무 멀리 남았다. 이거 10년 남았네.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10년 남았네 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척 건조를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보통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발주 시작부터 네네. 설계랑 이런 거 다 건조 시작까지 해가지고 이게 고객사에게 넘어가는 그런 시간까지 하면 아무리 빨라도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2035년 땡 하고 나는 그때부터 LNG선을 타고 다닐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네네.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발주를 신청을 합니다. 발주를 신청을 하고 제가 가지고 온 기업들은 수주건을 지금도 계속 따내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따내고 있는 그런 네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부 종목 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나운서님 네네. 일부 종목 이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죠. 가지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는 LNG선 수요 증가에 따라서 조선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이번에 그 며칠 전에 캐나다와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네네.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냐면 캐나다도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해군 함정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조를 하기 위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캐나다 독자적으로 조선소가 이렇게 훌륭한 지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장영실함입니다. 장영실함 진수식이 저번 달 22일 날인가 진행을 했을 거예요.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탁 내리는 그런 진수식을 진행을 하는데 캐나다에서도 아주 훌륭한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 진수식을 보고 또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최종 기업으로 발탁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고 또 다른 기업도 하나 있고 독일 기업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최종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발주권을 수주를 따내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60조 원짜리 60조 원이요? 60조 원짜리 잠수함 수주권을 따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60조 원 듣기만 해도 약간 기분 좋네요. 그쵸. 1조만 있어도 너무 1조라냐 100억 10억 이렇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60조 원 가량의 그 잠수정을 지금 잠수함을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든지 긍정적인 모먼트들이 많은데 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우리나라랑 EU랑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에너지 협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LNG선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북미에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수주권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뭐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 뭐 우리나라 조선 세계 최강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LNG선의 점유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한 65% 정도 되거든요. 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다가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독일과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기게 되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은 사실 이 기업이 또 한 번 점핑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오, 또 한 번 네네. 점핑을 하게 될 건데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2050 탄소 제로화, 넷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기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또 이게 있습니다. 2030 제가 글씨는 잘 못 쓰긴 해서 2035년도에 그 국제 회사 기구에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선박을 아예 교체를 해라라고 강제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전에는 애초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것이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아주 아름답게 지금 보시면 막 31선, 61선을 뚫었다가 올라갔다가 뚫었다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큰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하락폭이 한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 15% 하락을 한 게 지금 15% 박앤세일이다. 오, 여러분들이 네네. 한 10%, 20% 할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마트에서 한 10만 원짜리 지금 한 8만 5천 원에 판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10만 원짜리를 8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아마 이번에 미국 정부 셧다운과 뭐 코스닥, 코스피 자체적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너무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할 때 그 지수가 밀림에 따라서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에다가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거 그 캐나다랑 협상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인터넷 치면 2개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둘 중에 하나 뭐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 목표 주가 뭐냐? 이를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정 종목으로 LNG 수요 증가에 따라 조선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30%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특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죠. 네네.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자, 이 네네. 로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SF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 로봇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AI 자동화 증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바로 보시면은 아나운서님, 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공장 같지? 데이터 센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장난 한번 치려고 했는데 역시나 어떤 장난? 아예 뭐 그냥 이거 옆에 다 로봇들이다. 아, 막 갑자기 트랜스포머처럼 움직인다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장난입니다. 이게 빛으로 CPU랑 메모리랑 GPU를 연결해버리는 AI 데이터 센터 새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머릿말로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을 해가지고 원래는 계속해서 전기가 움직여서 전기가 GPU에 가고 전기가 그 반도체 있잖아요. 이 반도체 상에서 전기들이 움직이면서 정보를 연산을 하고 처리를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빛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연구진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주 훌륭하고 긍정적인데
근데 로봇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막 개발이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는 이유가 혹시 아나운서님 뭔지 아시나요?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데이터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고 네.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뭐 전력 수요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뭐 일진전기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많이 오른 거예요. 전력 설비주 그쵸, 쪽으로. 그쵸. 네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진전기 한번 보셔라 했는데 오, 네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음. 올랐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면은 전력 설비라든지 뭐 이쪽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센터를 만든 이유가 뭘까? 빅데이터 그렇죠. 그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네네. 통해서 만드는 이유가 AI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AI랑 대화하려고 AI를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쵸. 네네. AI에게 뭔가 시키려고 하죠. AI에게 맛있는 저녁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빼빼로 좀 사올래? 이러면서 귀찮은 일을 좀 그쵸, 대신 그쵸. 처리해주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집에 가면은 설거지도 귀찮고 너 빨래 좀 해라 이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로봇을 계속해서 기술력을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강화를 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구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100조씩 100조 원씩 투자를 해요. AI에다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만들었어요. 네네. 옵티머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시킨 다음에 이거 금액대 자체를 뭐 3천에서 4천만 원 한화 그 정도로 맞춰서 이거를 정말 많은 그 가정에다가 보급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테슬라 봇에 큰 영향을 받고 그러면은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손가락 빨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로봇 시대를 열려고.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어떤 기업이냐. AMR 로봇을 만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이 AMR이라는 그 로봇이 뭐냐면은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 로봇. 얘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걸어다녀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무거운 거 뭐 캐리어를 들고 다녀요. 캐리어 물론 끌면 되지만 공장 같은 곳에서는 캐리어가 아니라 막 무거운 뭐 자재라든지 이런 걸 날라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걔가 스스로 잡아서 올립니다. 음. 뭐 등에 올리는 건 아닌데 선반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그걸 이동을 하는데 최대 적재 무게 용량이 2톤. 2톤. 저보다 좀 더 잘 들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더 잘 듭니다. 2톤 정도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2톤 정도를 들고 초속 2m 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빠르고 2m면 일반 사람 딱 그 속도 아닌가요? 좀 빨리 걷는 느낌? 네, 그렇죠? 네. 좀 빨리 걷는 느낌으로 1초에 2m 딱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걸 2톤까지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순간 이걸 안 넘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AMR이라고 그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실질적으로 위에다가 뭐 적재를 싹 하고 순식간 싹싹싹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 기술력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문 네네. 기업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방송 보시면은 공장 관심 없거나 스마트 팩토리 관심 없으신 분들이 보셨으면은 이거 뭐 그냥 로봇 청소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앞에 네, 라이다 네. 있고. 그런데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냐면 연 평균 30%에서 4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프 중에 이게 하나가 함수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그 곡선이 나오고 있는데 2025년도가 거의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지 않나. 이때부터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26년, 2027년부터는 거의 탑승할 수 없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2부 기업 로봇 관련주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종목으로 AI 자동화 증가에 따라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목원님,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뭐죠? 로봇 섹터가 사실 올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섹터일 것 같은데 또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이 섹터 안에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헷갈리거든요.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히 전망과 뭐 차트나 뭐 기술적인 거나 기본적인 거나 이런 거는 뭐 종합적으로 봐야죠. 종합적으로 네네. 봐야 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네네.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PD님이랑 대화를 한 3시간 정도 더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그 많은 기업들 로보 삼형제라고 하죠. 뭐 로보로보, 로보티즈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휴림 로봇도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도 있고 뭐 많은 기업들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 로봇 땡땡이라든지 땡땡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로봇은 다만 알아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촉수 엄금 마냥 건들기가 애매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로봇주 담아갈 수도 없고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얘 혼자 안 오른 것 같아요. 오, 혼자 안 네네. 오른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네. 얘가 왜 안 올랐을까? 음. 찾아봤는데 이유도 못 찾았어요. 아, 이유를 못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오. 얘가 다행이다. 후발로 올라갈 녀석이겠구나.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렇죠. 네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같이 올라타지 못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로봇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늦게 오르는 친구들이 꼭 한두 기업씩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기업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 기술력이 없었으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겠죠. 이번에 또 K 휴머노이드 사실 이번 아닙니다. 꽤 됐습니다. 한 6개월 벌써 6개월이나 됐네요. 반년 정도 됐습니다. 한 7개월 됐는데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 관련 산업이라든지 AI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산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 뭐 연간 30조 원이다. 연간 몇 조 원씩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로봇이랑 아나운서님, 네, 로봇이랑 혹시 악수해 보셨나요? 악수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고 싶네요. 네. 혹시 그 아나운서 옛날에 네.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알기는 알죠.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음. 그 윌 스미스가 나와가지고 로봇끼리 나쁜 로봇들이 갑자기 생겨서 그 로봇들을 이제 처치하려고 네네. 좀 싸우는 그런 SF 영화인데 저는 이 로봇들을 볼 때마다 약간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네네. 왜냐면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막 첫 번째 로봇 규칙 인간을 해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 로봇들에게 그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랑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악수를 하고 있어요. 네네. 악수를 하는데
이거 손 너무 세게 쥐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지만 이제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졌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합니다. K휴머노이드 출범 연합에서 K휴머노이드 연합에서 한 30여 개의 기업이 발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AI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그 쬐까맣게 움직이는 그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로봇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쵸? 그렇고 네, 일본도 네. 그렇고 중국도 아이 낳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도 낳지 않고 고령화가 돼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력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귀여운 로봇들의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고 안덕근 전 장관이 손잡고 있는 휴머노이드 그것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의 차트 역시나 굉장히 크게 상승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한번 로봇주들 같이 슈팅 나올 때 한번 슈팅 나오고 난 이후로 좀 주가에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힘이 많이 빠지면서 다행인 거는 이 이동평균선 이탈을 하지 않고 자리를 잘 다져주면서 상승 곡선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상승 곡선 다시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11,000원, 12,000원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25% 이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훨씬 더 크게 어떻게 잡냐면 제가 그거는 자, 이 QR코드에서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타고 저한테 넘어오셔서 이거 2차 목표가 얼마냐, 손절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정 종목으로 AI 자동화 증가에 따라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40%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어떤 종목이 내 계좌에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모님 오늘 소개해 주신 기업 혹시 어떤 종목인지 조금만 더 아주 간단하게 살짝만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부 기업, 2부 기업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향후 넷제로 이슈들 그리고 2035년도 그 국제 회사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 강화되는 규제 전에 LNG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텐데 그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와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할까 말까 수주권을 따낼 수 있냐 없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따내면은 60조 원짜리입니다. 60조 원짜리 발주를 받아내냐 못 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선업 기업 그리고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인데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AI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약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